네, 우리 이제 챕터 3의 핵심 부분은 거의 다 커버를 했네요. arbitrary input이 들어올 때 걔네를 여러 싱글 사이누소이드의 멀티플 합으로 나타내는 방법, 퓨리 시리즈를 이용해서. 왜냐하면은 싱글 사이누소이드에 대한 식은 클로즈 폼으로 잘 나와 있으니까 멀티플 사이누소이드에 그냥 슈퍼포지션 하면 되는 그런 방법이 있었고요. 하나의 이제 임펄스가 있을 때 리스폰스가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지를 시간축으로 쭉 적분한 컨볼루션 인테그랄 방법이 있었고요. 이렇게 디터미니스틱하게 그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할 수 없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를 랜덤 신호라고 하는데 랜덤 인, 랜덤 아웃이니까 랜덤 인풋이 들어왔을 때의 아웃풋은 랜덤 신호를 나타내는 방식인 파워, 그러니까 소위 앰플리튜드의 제곱과 그 안에 어떠한 주파수 성분이 들어있는지를 나타내는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를 표현했습니다.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앤 아웃, 이 모든 게 마찬가지인데요. 인풋 대 아웃풋을 결정하는 것은 그 특성은 아웃풋이 인풋을 반영하는데 변하는 건 뭐죠? 그 앰플리튜드가 모디피케이션 되죠. 그리고 앰플리튜드 모디피케이션 되는 것은 뭐 사인 함수건 다 마찬가지인데 랜덤 함수건 뭐에 관련이 있냐면 이 시스템이 갖고 있는 고유의 MCK 성질, 그 성질에 관련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것을 트랜스 펑션이라고 하는데요. 트랜스 펑션의 수학적 정의는 라플라스 트랜스폼 인풋분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아웃풋인데 결국 그 식은 우리가 이 앞서 그 앰플리튜드 레이쇼를 계산했던 그 식과 똑같이 나옵니다. 익스포넨셜 제오메가 t 하다 보니 이제 MCK의 주파수에 대한 함수로 나오기 때문에 그게 이 모든 리스폰스를 구하는 데도 쓰이고 어디에도 쓰이는지 시스템의 매스 스프링 댐퍼를 특정하는 데도 쓰인다라는 것을 이제 3.7에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교과서 예제들은 보통 이제 MCK 시스템을 이렇게 잘 이렇게 모델링을 다 해주고 이제 이때 MCK가 얼마다 이렇게 다 주어지기 시작하는데 실제 시스템에서는 앞에 챕터 1, 챕터 2에서 배웠다시피 시스템에서 이쪽으로 하러 가는 것도 하나의 큰 스텝이죠. 그 다음에 이 MCK를 구하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큰 이슈입니다. 그래서 매스는 어떻게 구하고 스티프니스는 뭐 어떻게 구하고 하는 것들을 챕터 1에서 우리가 한번 다 배웠었어요. 기억나시나요? 그래서 뭐 시스템의 트라이필라를 이용해가지고 고유진동수의 변화, 물체를 얹었을 때랑 안 얹었을 때랑 고유진동수 변화로 시스템의 모모노 비노셜 안다던가 프리 리스폰스로 진동을 시켜놓고 이게 얼마만큼 감소했느냐에 따라서 댐핑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주파수를 가지고서 이 시스템의 강성이 얼마인지 이런 거 아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런 방법들이 대부분 어떤 케이스였냐면 프리 리스폰스였을 때였어요. 프리 리스폰스 F 이퀄 0일 때. 그쵸.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, 만약에 이제 이렇게 사실 신호가 실제로 이렇게 예쁘게 깔끔하게 나오진 않고 엄청 댐핑이 강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미처 한 두세 사이클 가기 전에 다 데케아웃 돼버립니다. 그래서 프리 리스폰스를 구하는 방법을 그동안 배웠다면, 사실 이제 스펠링 에러네요. forced response를 구하게 되면은 시스템 스테디 스테이트를 바라보게 되는 거니까 훨씬 더, 좀 강인하죠. 로버스트하게 볼 수 있고, 그 주파수 영역대로 또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, 이번에는 이 기존의 챕터 1에서 배웠던 건 타임 리스폰스 관점에서 봤었던 것이고, 이번에는 주파수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시스템의 MCK를 추정할 수 있을까, 실험적으로 그 부분을 공부하게 됩니다. 시스템에 MCK가 있고요. 만약에 싱글 사이누소이달 인풋 주면 아웃풋 뭐 나오죠? 그렇죠. 싱글 사이누소이달 아웃풋 나오죠. 코사인 인 앤 코사인 아웃, 오메가 인 앤 오메가 아웃 나오고 F0와 XP의 비율만 변하게 됩니다. 그렇죠? 그리고 그 비율은 무엇에 결정되죠? 이 시스템의 MCK에서 결정되죠. 그러니까 이 비율을 잘 관찰을 하면은 시스템의 매스가 뭔지, K가 뭔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컨셉입니다. 자, 그러면 가로축은 주파수라고 그러고 세로축은 XP over F라고 해서 그거를 이렇게 실험적으로 이렇게 다 구했다고 칩시다. 그래서 이런 쉐입이 나오면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이 챕터 2에서 배웠던 어, 주파수 응답 또는 보데플라식 노멀라이즈 앰플리튜드 식인데요. 이런 식을 실질적으로 구할 수 있죠. 이제 여기서 X over P를 실험적으로 구했다고 하니까 K는 우변으로 가서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실험으로 만약에 이런 그래프를 구했다고 하면 이 그래프의 값들로부터 시스템의 그 파라미터들을 알 수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시스템을 구했더니 제일 피크 값이 뭐 오메가 얼마에서 발생했다. 그러면 거기 그 오메가가 오메가 레이쇼, 그러니까 주파수 레이쇼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오메가 n이잖아요. 그때 오메가가. 그죠? 알 수 있고 피크 때 매그니튜드를 혹시 알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게 R이 1일 때니까 이게 1 over K 제타
표현이 되니까 시스템의 C, 그러니까 댐핑을 알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처음에 오메가 n을 구하고 나서 시스템의 댐핑도 알 수 있다. 그리고 이렇게 구한 것에서 이제 0일 때, 오메가가 0일 때를 보면은 그때는 바로 K를 바로 찾을 수 있죠. 예. 그러면 이렇게 오메가 n도 알고 K도 아니까 시스템의 매스도 계산해서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앞서 챕터 1에서 배웠던 챕터 1에서 배웠던 타임 도메인 측면에서 MCK 아이덴티피케이션 할 수도 있지만 시스템에 이런 그 사이누소이달 가진을 가하고 나면은 그 나오는 응답으로부터 MCK를 또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다. 에스티메이트 할 수 있다. 가 이제 트랜스퍼 펑션을 통해서 뭐 MCK를 알 수 있다. 뭐 이런 컨셉입니다. 근데 이제 앞서 이런 측정을 해가지고 뭐 레조넌스일 때 뭐 0일 때 아니면은 뭐 다른 주파수일 때 이렇게 구했다고 치는데 만약에 이렇게 실험을 많이 하지 못하고 좀 촘촘히 하지 않고 좀 이렇게 뭐 예를 들면 포인트 3개 중에 하나씩을 매주했다고 칩시다.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그레이 라인처럼 되어 있는 시스템을 측정 프리퀀시가 아주 촘촘하지 않아서 3개씩 이은 것이거든요. 이렇게 되면 어디를 레조넌스로 인식하게 되면 이 주파수를 레조넌스로 인식해서 여기를 오메가 n으로 추정하죠. 그리고 그때 리스폰스인 이 값으로부터 C를 추정하게 돼요. 그 다음에 그걸로 또 K를 구하고 M을 구하니까 실험을 촘촘하게 하지 않으면 정확한 레조넌스 값을 측정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나머지 에스티메이션이 전부 다 inaccurate하게 됩니다. 맞죠? 그러면 촘촘하게 하면 될 거 아니냐. 이 실험을 어떻게 합니까? 시스템에다가 소위 코사인 오메가 t, 이 오메가에 해당하는 걸 가지고선 스캔을 해야 되는데 촘촘하게 하려면 코사인 오메가 예를 들어 1t, 그 다음 2t 하면 안 되고 1.1t, 1.01t, 1.001t 되게 촘촘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실험하기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나온 시스템이 사인 스윕 방법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 진동 실험하는 쉐이커 얘가 가진을 해주는 거거든요. 실제로 F0 코사인 오메가 t를 가진해주는 그 쉐이커에다가 연결을 하되 쉐이커가 줄 수 있는 인풋을 사이누소이달이 스무드하게 올라갈 수 있게 그렇게 세팅하면 돼요. 일반적으로 쉐이커 세팅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진동 측정하고자 하는 시스템에다가 이렇게 그 수직으로 붙이게 되고요. 이 쉐이커 외에 다른 진동을 받지 않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이게 베이스에 있으면 베이스에 뭔가 다른 구조물이 있으면 그 구조물의 진동에 의해서 같이 섞여 버리게 되니까 보통 시스템은 이렇게 서스펜션을 하게 되는데 시스템만 서스펜션 하기도 하고 시스템하고 쉐이커를 같이 이제 매달아 놓고 해서 온전히 쉐이커의 진동만이 이 응답이 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합니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인 수입하려면은 이제 오메가가 낮은 주파수부터 자연스럽게 높은 주파수 갈 수 있게 타임 신호를 보면 대충 이런 모양이에요. 이런 모양으로 이제 시스템 가진하면서 여기서부터 나오는 응답을 보면 이제 모든 그 주파수에서의 응답을 알 수 있다. 그래서 frequency response 펑션을 실험적으로 구할 수 있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정리하면 타임 도메인에서 그러니까 free response 타임 도메인에서도 MCK를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지만 시스템의 주파수 응답 frequency response 펑션을 통해서도 우리가 시스템의 MCK를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고 그때 쓰이는 식이 우리가 챕터 2에서 계속 보던 이 식이고 이게 이 지금 그 분모 분자에 해당하는 것은 또 시스템의 frequency response 펑션이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